예, 늦은 시간까지 우리 후보자님과 의원님들 고생 많습니다. 공직의 엄중함을 좀 느끼십니까? 네, 정말로. 고위공직 안 해보셨죠? 처음입니다. 그렇죠. 네. 네, 그래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인생을 돌아보는 차원에서라도 좀 겸허하게 네.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. 그렇다 해서 그것이 직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흠결 사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론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공정위가 경제부처에 소속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네. 경제라는 말이 원래 어디서 왔을까요? 경세재민에서 그렇죠. 예. 이 세상을 잘 다스려서 백성을 이제 구제하자 이런 건데 이 공정이라는 기관의 성격상 또 지금 같은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재민을 제대로 하는 역할을 공정위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국세청이나 통계청에서 나온 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우리 민의 처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우리 국민의 예. 경세재민할 때 민의 처지에 대해서 간단한 통계 자료들을 몇 가지 공유를 좀 하고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. 지금 재벌 대기업들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. 실제 9988112 이런 숫자가 있어요. 중소기업 99%이고 고용은 88%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고 대기업은 1%인데 고용은 뭐 12% 정도밖에 창출하고 있지 못하다. 우리나라에 지금 법인이라고 생겨 먹은 것이 거의 한 60만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그 고용의 어떤 비중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고요. 30대 기업이 얼마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지 혹시 저 자료 같은 걸 기억하십니까? 30대 그룹이면 한 150만 명 정도 되지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. 네. 통계청 자료고요. 네. 98만 명이죠, 정확하게. 네. 네. 우리 임금소득자, 그러니까 근로소득자가 몇만 명이나 될까요? 지금 기준으로 아마 근로소득자는 1,90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. 거의 뭐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에 200만 원 미만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을 차지하는 숫자가 절반입니다. 예, 알고 있습니다. 심각하죠. 네. 네. 거기다가 자영업자가 한 600만 되지 않습니까? 네. 이 사람들 100만 원 매출되는 게 20% 이상입니다. 결국은 이제 손해보고 계속 장사를 한다는 거죠. 하루 평균 3,000명이 창업을 하고 2,000명이 폐업을 한답니다. 굉장히 심각한 거죠. 네. 늘 이야기하는 청년 실업 문제. 20에서 29세 경제활동 인구를 한 420만 명 정도로 본답니다. 통계청 자료는. 여기에서 거의 뭐 4명 중 1명꼴이 실업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. 뭐 공식 자료는 11%지만 체감 실업률은 거의 뭐 4분의 1씩 네. 된다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업의 사내위보금이 거의 한 700조이고 중소기업의 아까 말씀드린 그 60만 개 기업 중에 1%를 뺀 나머지 이 기업들 중에 70%는 경영이 악화돼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이게 지금 1,300조 원 이상이 돼 있고 신용불량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? 300만 명이 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경세재민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위의 역할을 강화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. 우리 정무에서도 20대 정무에서도 지난 1년간 의원님들이 많은 토론들을 했고요. 그래서 주요하게 우리 공정위의 역할들을 보면 뭐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나 담합행위 규제해야 되고 하도급 업체 보호하고 골목상권 보호하고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거나 납품하는 업체 보호해야 되고 또 가맹사업자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질타를 무지하게 많이 했었고요. 순환출자나 어떤 보정, 부당 내부 거래 규제해야 된다. 또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해서
작년에 가습기 살균제 처리가 됐지만서도 그런 피해나 또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미리 좀 잘 해야 된다. 할부 거래나 방문 판매, 전자상 거래 이런 피해,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정부에서 수없이 다뤘습니다. 네. 그래서 결국은 이 공정위의 역할을 잘 시키기 위해서 아까 그 모두 말씀에서도 나왔던 게 있는데요. 이 모든 일에 주 타겟이 되거나 어느 한 누군가가 양보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재벌이죠. 네. 그 중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자,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. 예. 그러면 이 재벌들한테 뺏어서 제도를 강화해서 또 있는 제도의 칼을 아주 강하게 써서 이제 이 기준대로 따라와라고 할 건지, 아니면 요즘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시는 사회적 대타협, 대협약을 통해서 서로의 양해하에 국민적 동의를 갖고 이제 큰 테이블 속에서 풀어서 나라의 방향을 설정해 나갈 건지, 공정위원장으로서 어떤 툴을 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. 예.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대통령께서 일자리 대통령을 되겠다고 선언을 하신 그 부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일에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듦으로써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정위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또는 우리 사회 전체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, 공정위의 기본적인 역할은 법 집행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기본적으로는. 그래서 그 법 집행을 통해서 룰을 따르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므로써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협력의 어떤 유인을 강화시키는, 그것이 공정위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. 즉 뭐냐면 법 집행을 통해서 협력의 이익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공정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,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. 국민의당의 최이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